조선시대 한 기생의 파란만장한 삶과 죽음, 이후 염라대왕의 법정에서 겪게 되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최후의 심판. 사회적 편견과 고통을 견뎌온 한 여인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변호하는 신비로운 이야기. 죽음의 문. 차가운 겨울바람이 늘어선 기와 지붕 위로 불어왔다. 작은 기생 월매가 놓인 방에는 깊은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변에는 그녀를 슬퍼하는 이들이 없었다. 기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변방에 머물러야 했던 월매. 그녀의 작은 방은 적적하고 쓸쓸했다.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몸전 온 지 수일, 그녀의 숨은 점점 미약해졌다. 폐병은 그녀의 젊음을 앗아갔고 고된 삶은 그녀의 육체를 빠르게 소모시켰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곧 끝이구나. 월매는 혼잣말을 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차별로 가득했다. 어린 시절 팔려온 기생으로서의 첫 경험부터 사회의 냉혹한 시선, 그리고 끝없는 생존을 위한 투쟁. 그 모든 기억들이 마지막 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숨은 점점 가빠졌고 주변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다. 월매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그녀는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갑자기 방 구석에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또렷해졌다. 검은 도포를 입은 존재, 저승사자였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저승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월매는 마지막 힘을 모아 대답했다. 내 삶을 들어주십시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방 안에 고요하게 퍼져나갔다. 저승사자는 그녀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여정, 염라대왕의 법정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 있었다. 저승사자의 안내. 안개가 자욱한 공간. 월매는 자신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음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저승사자는 그녀의 곁을 조용히 걸으며 먼 곳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부드러웠다. 모든 이의 삶은 공정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오. 월매의 영혼은 가볍고 투명했다. 지상에서의 고통스러운 육체는 이제 사라졌고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주변의 풍경은 희미하고 흐릿했지만 그녀의 기억들은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염라대왕의 법정은 어떤 곳입니까? 월매가 물었다. 저승사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앞을 가리켰다. 멀리서 거대하고 엄숙한 건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건물은 마치 현실 세계의 어떤 건물과도 다른 초현실적인 모습이었다. 안개 사이로 다양한 영혼들이 보였다. 어떤 이는 밝게 빛나고 어떤 이는 어둡고 희미했다. 월매는 자신의 영혼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내 삶은 어떻게 평가될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기생으로서의 삶, 사회의 냉혹한 차별, 그리고 그 속에서 견뎌냈던 존엄성. 모든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저승사자는 묵묵히 그녀를 인도했다. 그의 검은 도포는 안개와 하나가 되어 흔들렸고 주변의 풍경은 점점 더 기이해졌다. 곧 내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법정이 점점 가까워졌다. 월매의 심장 영혼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첫 기회. 그녀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저승사자의 발걸음은 변함없이 차갑고 엄숙했다. 염라대왕의 법정으로 향하는 길, 월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삶의 기록. 안개가 걷히면서 월매의 삶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성장 배경, 어둠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부터 기생으로 살아가야 했던 힘겨운 시간들. 어린 월매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있었다. 그들에게 월매는 생존을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다. 9살 되던 해 그녀는 돈 몇 푼을 받고 객주의 기생집으로 팔려갔다. 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기생집에서의 첫 시간들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했다.
어린 월매는 노래와 춤을 배워야 했고 손님들의 욕망을 이해해야 했다. 그녀의 어린 영혼은 매일 조금씩 상처받았다. 그러나 월매는 포기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는 강인함, 생존을 위한 끈기가 그녀를 지탱했다. 글을 몰래 배웠고 손님들의 대화를 듣고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유명한 기생으로 성장했다. 뛰어난 재능, 지혜로운 말솜씨, 그리고 은근한 강인함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한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삶. 월매는 혼잣말을 했다. 그녀의 삶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기생이라는 이름표로 인해 겪어야 했던 차별, 편견, 고통. 그 모든 것을 홀로 견뎌내야 했다. 때로는 자신의 재능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때로는 학대받는 여성들을 비밀리에 도왔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저승사자는 묵묵히 그녀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순간, 모든 고통, 모든 희망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내 삶의 진실을 말할 시간이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회적 편견. 월매의 삶에 들이운 가장 무거운 그림자는 바로 사회적 편견이었다. 기생이라는 이름표는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고 끝없는 차별과 멸시의 상처를 남겼다. 양반 사회에서 기생은 그저 유흥의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들은 예술을 아는 지성인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밀려나 있었다. 월매는 이 모순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당신들은 우리의 재능은 보지 못하고 오직 몸만 보십니까? 월매는 종종 양반 손님들에게 도발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글을 읽고 시를 쓰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는 그녀를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했다. 결혼할 권리는 없었고 자녀를 가질 수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감정과 꿈은 사회적 편견에 의해 짓밟혔다. 마을에서 만나는 여성들은 그녀를 멀리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손가락질했고 기혼 여성들은 그녀를 부도덕한 존재로 취급했다. 월매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쌓여갔다. 때로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싶었다. 시를 지어 유명한 문인들과 겨루기도 했고 음악 실력으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의 기생이라는 정체성을 지우지 못했다. 나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나는 한 인간이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은 진정한 사랑을 꿈꾸었을 때였다. 하지만 기생에게 허락된 사랑은 오직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뿐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감정은 언제나 억압받고 숨겨져야 했다. 저승사자는 그녀의 기억을 지켜보며 말했다. 내 삶의 고통을 이제 모두에게 말할 기회가 왔다. 월매의 눈에 맺힌 눈물은 수많은 차별과 고통의 증거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눈물 속에는 끝없는 존엄성과 저항의 의지가 있었다. 숨겨진 선행. 월매의 삶에는 세상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선행들이 있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깊은 연민과 나눔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난한 여성들을 돕는 일이 그녀의 가장 큰 은밀한 사명이었다. 기생집에서 벌어들인 돈 중 일부를 항상 어렵게 살아가는 과부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썼다.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학대받는 여성들을 비밀리에 보호하기도 했다.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때로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보호했다. 문맹인 여성들을 몰래 가르치기도 했다. 기생집에 오는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전수했다. 사회가 여성의 교육을 금기시하던 시절 그녀는 조용히 지식의 불씨를 피워냈다. 배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해. 그녀는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했다. 병든 이들을 돌보는 일도 그녀의 중요한 사명이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면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간호했다. 자신의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나누어 많은 생명을 구했다. 심지어 자신의 예술적 재능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기도 했다. 때로는 무료로 공연을 열어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썼다.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승사자는 그녀의 이런 선행들을 지켜보며 말했다. 내 선행들은 언제나 빛으로 기록되어 왔다. 월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 모든 희생과 사랑. 이제 그 진실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였다.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내적 성자. 월매의 내적 성장은 고통 속에서 꽃핀 가장 아름다운 저항이었다. 사회의 차별과 억압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강인해졌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갔다. 어린 시절 두려움에 떨던 소녀는 점차 자신의 재능과 힘을 깨달아갔다. 기생이라는 굴레를 단순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갔다. 글을 배우고 예술을 익히고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갔다. 나는 그들이 정의하는 대로의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손님들 앞에서 단순한 유의의 대상이 아니라 지성과 품격을 지닌 예술가로 서기 위해 노력했다. 시를 지으며 음악을 연주하며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갔다. 그녀의 예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아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우는 방법도 배웠다. 날카로운 지성과 말, 솔루메로 양반, 사회의 위선을 비판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다. 때로는 풍자로, 때로는 냉소로, 때로는 강인한 당당함으로 그들의 편견에 맞섰다. 당신들은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종종 말했다. 당신들의 편견 너머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가장 큰 성장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다. 사랑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는 법을 터득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이들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월매의 내적 독백은 점점 더 강해졌다. 저승사자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말했다. 내 내면의 힘은 그 어떤 사회적 굴레보다도 강했다. 월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자부심과 존엄성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다. 비밀의 폭로. 안개가 걷히면서 월매의 삶에 숨겨진 가장 충격적인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표면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진실한 내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기생이 된 과정은 단순한 가난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지역 관아의 낮은 관리였고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몰락한 집안의 딸이었다. 기생으로 팔려간 것은 사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나는 단순히 팔려간 희생양이 아니었다. 월매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했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은 바로 자신이 몰래 글을 배우고 은밀히 문학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러 시와 글을 써서 비밀리에 유통시켰다. 당시 여성들에게 금지된 지적 활동을 조용히 해나갔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비밀은 그녀가 몰래 여성들을 위한 은밀한 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는 것이었다. 문맹인 여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조용히 싸워왔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혁명적인 행동이었다. 나의 진정한 저항은 언제나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심지어 그녀는 몇몇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비밀 서신을 주고받으며 사회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했다.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던 지적 교류를 은밀히 이어갔던 것이다. 저승사자는 그녀의 비밀들을 지켜보며 말했다. 내 삶의 진실은 세상이 알지 못했던 것들로 가득하구나. 월매의 눈빛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자신의 진실한 모습, 숨겨왔던 저항의 흔적들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저승의 심판. 거대하고 엄숙한 저승의 법정. 염라대왕과 저승의 판결관들이 월매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주변은 하얀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개 사이로 월매의 삶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펼쳐졌다. 중앙에 앉은 염라대왕은 깊고 차가운 눈빛으로 월매를 바라보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간은 무거워졌다. 월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내 삶을 심판하겠다. 판결관들이 하나씩 월매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한 판결관은 그녀가 겪은 고통과 차별을 언급했고 또 다른 판결관은 그녀가 베푼 선행들을 조명했다. 당신들은 제 삶의 전체를 봐주십시오. 월매가 말했다. 저는 단순한 피해자도 단순한 희생자도 아닙니다. 그녀의 삶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법정에 펼쳐졌다. 어린 시절의 고통, 기생으로서의 차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그녀의 강인함.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여정. 첫 번째 판결관이 말했다. 그녀는 사회에 가장 억압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두 번째 판결관이 대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때로는 스스로의 욕망에 굴복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월매의 삶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제 삶은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월매가 말했다. 저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월매의 삶은 너무나 복잡했고 단순히 선악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삶의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마. 염라대왕이 말했다. 월매의 마지막 변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후의 변로. 월매는 마지막 기회를 맞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변호할 준비를 했다. 저승의 법정은 고요했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제 삶을 판단하시려거든 제 고통만큼 제 희망도 보아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첫 번째로 그녀는 자신이 겪은 차별과 고통을 이야기했다. 어린 나이에 기생으로 팔려가 겪어야 했던 고통, 사회의 냉혹한 시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고통.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제가 받은 상처로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월매가 말했다. 오히려 그 상처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몰래 도왔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대받는 과부들, 문맹의 여성들, 사회의 그림자에 가려진 이들. 자신의 작은 힘으로 그들을 얼마나 도왔는지 낱낱이 이야기했다. 제 삶의 가치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었느냐에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예술을 통해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던 과정도 이야기했다. 기생이라는 굴레 속에서도 시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며 자신의 내면을 표현했던 순간들. 그것이 그녀의 또 다른 저항이었다. 저는 제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월매가 말했다. 오히려 그 운명을 제 방식대로 살아냈습니다. 판결관들은 그녀의 말을 엄숙하게 듣고 있었다. 염라대왕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제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월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빛으로, 제 안에 있는 희망으로.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했다. 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갑자기 법정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월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의 영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을 증명할 증인들이 모여들었다. 먼저 나타난 이는 월매가 비밀리에 도와주었던 한 과부였다.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녀 덕분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녀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월매가 몰래 그를 가르쳤던 한 여성의 영혼이 증언했다. 사회가 여성의 교육을 금지할 때 그녀는 제게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도 하나둘 나타났다. 우리가 굶주릴 때마다 그녀는 몰래 음식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녀는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심지어 그녀를 박해했던 일부 양반들의 영혼까지 나타났다. 그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진실함을 인정했다. 우리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양반의 영혼이 말했다. 우리의 편견으로 그녀를 판단했을 뿐입니다. 한 의관의 영혼이 증언했다. 전염병이 돌 때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간호했던 그녀.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증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월매의 선행, 그녀의 연민, 그리고 끝없는 희생. 그동안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녀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었다. 염라대왕은 묵묵히 이 모든 증언을 듣고 있었다. 월매의 삶이 단순한 기생의 삶이 아님을, 그녀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임을 알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제 삶의 진실입니다. 월매가 말했다. 제가 받은 차별과 고통 속에서도 저는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최종 판결. 저승의 법정은 침묵 속에 잠겼다. 염라대왕은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월매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월매,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내 삶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왔다. 주변의 안개가 희미하게 흔들리더니 월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법정에 펼쳐졌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 차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사랑과 희생의 순간들. 첫 번째 판결관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으나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두 번째 판결관이 덧붙였다. 그녀의 선행은 자신의 지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차별받고 억압받은 이들을 돕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월매는 떨리는 마음으로 염라대왕의 판결을 기다렸다. 그녀의 삶, 그 모든 고통과 사랑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염라대왕은 깊은 사색에 빠졌다. 그의 눈빛은 월매의 삶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내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내가 받은 상처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했고, 내가 겪은 차별을 극복하여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월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삶이 처음으로 온전히 인정받고 있었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월매, 너의 영혼은 자유롭다. 내가 겪은 고통은 죄가 아니며 내가 베푼 사랑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법정은 희미한 빛으로 가득 찼다. 월매의 영혼에서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감사합니다. 월매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승의 법정에 퍼진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새로운 여정, 새로운 희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안개가 걷히면서 월매의 영혼은 새로운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다. 염라대왕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윤회의 길을 제시했다. 내게 세 가지 길이 주어진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째, 완전한 해탈의 길. 둘째,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이전의 삶을 이어갈 길. 셋째, 다른 존재로 태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길. 월매는 잠시 깊은 사색에 빠졌다.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여정을 고민했다. 첫 번째 길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평화의 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번째 길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이전의 삶을 계속하는 것. 그녀가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세 번째 길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그녀의 영혼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었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월매? 염라대왕이 물었다. 월매의 눈빛에 깊은 결연함이 서렸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다시 태어나 더 많은 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분명했다.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다시 인간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월매의 영혼은 새로운 여정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더 큰 사랑과 더 깊은 연민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월매의 영혼은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영원한 여정에 또 다른 장이 열리고 있었다. 여러분, 조선시대 기생 월매의 놀라운 저승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신비로운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